은총이는 구하나의 집에 가서 구하나를 못 보고 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슬퍼합니다. 윤세영은 지금이 기회라며 은총이에게 잘해줘서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려는 마음을 먹었죠. 윤세영은 은총이와 가까워지고 있다며 기뻐했지만 오히려 그것은 최명지와 윤세영을 감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은총이가 윤세영이 숨기고 있던 비밀을 발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은총이가 어떻게 윤세영의 결혼식을 취소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윤세영과 최명지가 왜 감옥에 가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구하나는 구지석에게 진실을 들었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이 부모님의 원수였고 그에 따라 그토록 사랑했던 은총이가 원수의 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은총이는 황진구와 함께 구하나의 집에 찾아갔지만 구하나는 결국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은총이는 쓸쓸하게 다시 신여진의 집으로 돌아갔죠. 황진구는 슬퍼하고 있는 은총이를 보며 깊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은총이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상실감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황진구는 구하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구하나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황진구 사장님? 구하나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황진구를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동안 많은 고민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구하나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황진구는 소파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총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요즘 웃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하나 씨가 떠난 이후로 계속 이모를 찾고 있어요. 구하나는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은총이는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저를 찾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저는 복수를 원해요. 신여진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은총이는 그분의 손자예요. 저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구하나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치열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수심과 은총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부탁이에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은총이도 저도 그냥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황진구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더 이상 무리하게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착한 황진구는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은총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악당인 윤세영과 최명진은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세영아, 지금이 기회야. 너가 은총이에게 잘해주면 은총이는 널 따르게 될 거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혜성그룹을 차지할 수 있어. 최명진은 차가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윤세영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렇게 윤세영은 은총이에게 다가가 친절한 모습을 보이며 그를 돌보는 척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친한 이모처럼 은총이에게 따뜻한 음식을 챙겨주며 은근슬쩍 은총이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총이는 조금씩 윤세영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황진구와 윤세영의 결혼식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똑한 구지석은 윤세영이 진짜 임신을 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윤세영의 배가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윤세영은 불안해졌고 곧바로 최명지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엄마, 구지석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최명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속삭였습니다. 이 복대를 착용하면 돼. 너의 배가 불러 보이게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윤세영은 그 후로 배에 가짜 복대를 착용하고 다녔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임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은총이는 우연히 윤세영의 방 앞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방 안에서는 윤세영이 거울 앞에서 무언가를 고쳐 매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세영은 거울 앞에서 뭔가를 조심스럽게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총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윤세영이 배에 두르고 있던 이상한 물체였습니다. 은총이는 그것이 복대라는 것을 몰랐죠. 이상하다. 왜 세영 이모가 옷에 바가지를 넣고 있지? 은총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윤세영은 가짜 복대를 몸에 단단히 고정한 후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본 은총이는 순간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순간 윤세영과 은총이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마주쳤습니다. 은총아,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윤세영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복대를 옷으로 가린 채 은총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영 이모, 방금 그거 뭐예요? 왜 옷에 이상한 걸 넣고 있었어요? 윤세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은총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그거 그냥 배를 따뜻하게 하려고 두른 거야. 요즘 날씨가 추워서 알겠지? 윤세영은 황급히 주제를 돌리려 했지만 은총이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윤세영은 그의 눈빛이 꺼림칙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할 거니? 윤세영은 일부러 더 상냥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은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은 그가 언제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은총이와 더 가까이 주변에서 지켜봐야겠어. 그날 밤 은총이는 혼자 방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황진구 삼촌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은총이는 다음날 황진구를 만나게 되었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황진구 삼촌 세영 이모가 옷에 바가지를 넣는 걸 봤어요. 황진구는 처음에는 은총이의 말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듣고 난 후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바로 윤세영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윤세영의 임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여진 회장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황진구는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윤세영이 임신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황진구를 향했습니다. 신여진의 얼굴은 당혹스러움으로 굳었고 최명진은 눈빛을 번뜩이며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세영은 잔뜩 긴장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어? 황진구는 윤세영이 착용하고 있는 복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총이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윤세영이 거울 앞에서 배에 가짜 복대를 착용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저도 확인했습니다. 윤세영은 임신한 것이 아닙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여진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고 최명진은 윤세영을 향해 그런 걸 왜 걸리냐는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세영아, 이게 사실이야? 신여진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세영은 입술을 깨물며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황진구는 마지막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거짓된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진은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밝혀졌고 이 자리에서 윤세영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신여진은 윤세영과 최명진을 향한 신뢰를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한편 구지석은 황진구와 화해하고 구하나와 함께 윤세영과 최명지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최명지와 윤세영이 유진이 사고의 진짜 범인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최명지와 윤세영은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로써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악행은 끝을 맞이했습니다. 구하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도 한동안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은총이와 황진구와 함께 새로운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은총이는 다시 활짝 웃었고 황진구는 구하나의 곁을 지키며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지가 제대로 벌을 받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